안녕하세요.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너지 플러그의 KK입니다.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오늘의 IT 뉴스 시작합니다. 애플이 올가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2 시리즈는 전작인 아이폰 11보다 더 작은 노치가 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9to5Mac 등 외신이 IT 트위터리안 퍼치를 인용해 어제 보도했습니다. iOS 14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는 차기 아이폰의 전 후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외신은 이미지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새로운 노치 크기는 약 3분의 1 정도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어피스 스피커 너비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스피커의 왼쪽과 오른쪽에 간격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미지는 iOS 14에서 앱 아이콘 사각형과 더 큰 블록 요소가 혼합된 홈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외신은 소문으로 돌고 있는 홈스크린 위젯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 외에 제4의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센서는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라이다 센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고급 모델에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 차기 아이폰 12 시리즈가 12월 이후에나 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신은 웨드부시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 5G 아이폰이 12월 이후로 출시가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애플 최대 하청업체 폭스콘은 애플 차기 아이폰이 올가을 예정대로 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의 전망에 따르면 5G 아이폰이 10월까지 출시될 가능성은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들은 애플 공급 업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입은 피해로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여러 국가들이 치명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전히 락다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투자은행 JP모건 역시 코로나19로 미국에서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경제 활동이 거의 정지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차기의 5G 아이폰이 1, 2개월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오는 30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차기 아이폰 출시 지연에 대해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2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8월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월에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폴드 2 발표를 위한 언팩 이벤트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벤트가 오프라인으로 열릴지 온라인으로 열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소식을 종합하면 캔버스라는 코드명으로 개발 중인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는 상반기에 출시된 갤럭시 S20 플러스와 비슷한 카메라 디자인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S펜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내부에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프로세서가 탑재될 수 있다는 루머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갤럭시 폴드 2는 메인 스크린이 7.3인치에서 7.7인치로 커지고 후면 커버 스크린 역시 4.6인치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512GB 버전 외에 저렴한 256GB 스토리지 버전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9 일부 모델에서 최신 업데이트 설치 이후 디스플레이가 변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외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들은 삼성 커뮤니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 업데이트 후 노트 9의 화면에 수평선이 표시되고 디스플레이가 노란색으로 변색됐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커뮤니티의 문제를 보고한 한 사용자는 공장 초기화를 수행하여 휴대전화를 다시 시작해도 1분 안에 디스플레이에 줄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디스플레이가 변색되는 동안에는 휴대전화에서 발열 현상도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설치한 이후 문제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소프트웨어 문제로 추정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중저가 5G 스마트폰 갤럭시 A51 5G와
갤럭시 A71 5G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갤럭시 A51 5G와 A71 5G는 각각 6.5인치, 6.7인치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모두 삼성전자 엑시노스 980 5G 통합 칩셋으로 구성되며 6GB 또는 8GB 램, 128GB 스토리지, 디스플레이 지문인식, 4500mAh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두 제품 후면에는 쿼드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상위 모델인 갤럭시 A71 5G 메인 카메라는 6400만 화소이며 A51 5G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입니다. 나머지 3개의 카메라는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500만 화소 심도 카메라, 500만 화소 매크로 카메라로 구성됐습니다. 갤럭시 A51 5G와 A71 5G는 공통적으로 프리즘 큐브 블랙, 프리즘 큐브 화이트, 프리즘 큐브 핑크 등 총 3가지의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출시 날짜와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오늘 LG전자가 다음 달 국내 시장에 출시 예정인 전략 스마트폰의 디자인 렌더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번 렌더링은 물방울 카메라와 대칭형 타원이 적용된 매력적인 스마트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LG전자는 보이는 디자인에서 그치지 않고 손에 쥐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편안함과 개성까지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물방울 카메라입니다. 후면 카메라 3개와 플래시가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세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3개의 카메라 중 맨 위에 위치한 메인 카메라는 약간 돌출되어 고성능 카메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개의 카메라는 글라스 안쪽으로 배치되어 매끄럽고 심플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전면 디스플레이 좌우 끝을 완만하게 구부린 3D 아크 디자인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후면 커버도 동일한 각도로 구부려 하단에서 보면 가로로 긴 타원형 모양입니다. 종전의 직각 모양은 손과 닿는 부분에 빈 공간이 생겨 잘 밀착되지 않았지만 이와 달리 3D 아크 디자인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손과 밀착되는 접촉면이 넓어져 착 감기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신제품은 다음 달 국내 시장에 출시 예정입니다. 구글이 작년에 출시한 픽셀4 시리즈에서 논란이었던 페이스 언락 보안 문제를 4월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수정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픽셀4와 픽셀4 XL은 기존 지문인식 센서 대신 솔리 레이더를 이용한 얼굴 인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발표 당시 구글은 픽셀4의 얼굴 인증 기능에 대해 가장 빠르면서도 안전하게 얼굴 인식 잠금 해제가 가능하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가 정면 카메라를 응시해야 잠금 해제되는 것과 달리 픽셀4 얼굴 인증 기능은 사용자가 눈을 감아도 잠금이 해제되어 보안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구글이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할 것으로 약속했으나 약 6개월 만에 이를 조치한 셈입니다.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Require Eyes to be Open 이라는 새로운 옵션이 페이스 언락 설정에 추가됩니다. 이 밖에 새로운 업데이트에서는 통화 중 블루투스 오디오 입력이 끊어지던 문제 외에 일부 앱에서 키보드 지연 등 일부 버그도 수정됐습니다. 어제 샤오미가 안드로이드 1 스마트폰 미 A3 안드로이드 10 업데이트를 재개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달 초 미 A3에 안드로이드 10 업데이트를 처음 배포했습니다. 업데이트에는 시스템 다크모드 테마와 새로운 제스처 내비게이션, 향상된 개인정보 보호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를 설치한 기기에서 스크린 먹통 현상이 속출하자 샤오미는 업데이트를 중지했습니다. 이후 3월 중순에 업데이트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는 지문인식 문제가 불거지면서 또다시 업데이트를 중지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의 버전은 V11.0.11.0, QFQ, MI, XM이며 다크모드 테마, 제스처 내비게이션 등 변경 사항은 동일합니다. 업데이트는 OTA로 순차적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태블릿 PC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차기 프리미엄 태블릿 PC 갤럭시 탭 S20가 크기에 따라 2개 모델로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SM-T970, SM-T875 모델 번호를 가진 두 종의 차기 갤럭시 탭 S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자는 12.4인치 와이파이 모델이며 후자는 11인치 LTE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의 세부 정보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최신 퀄컴 프로세서와 더 늘어난 램, 개선된 카메라, 더 커진 배터리, 5G 및 안드로이드 10 운영체제 등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는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갤럭시 탭 S6를 선보였었죠. 후속 모델은 탭 S7이라는 브랜드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플래그십 기기 브랜드를 출시 연도에 맞추기로 결정하면서 갤럭시 탭 S20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중급 태블릿 PC 갤럭시 탭 S6 라이트가 삼성전자 국내 웹사이트에 등록됐습니다. 지난 26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SM-P610, SM-P615N 모델 번호를 가진 갤럭시 탭 S6 라이트 두 종이 전파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삼성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델은 SM-P615N 모델 번호를 가진 LTE 모델인데요. 아직 와이파이 모델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 주요 사양은 10.4인치 LCD 디스플레이에 엑시노스 9611 프로세서와 4GB 램, 확장 가능한 64GB 스토리지를 장착했으며 S펜을 지원합니다. 또 7040mAh 대용량 배터리 및 800만화소 후면 카메라와 500만화소 전면 카메라를 제공합니다. 갤럭시 탭 S6 라이트가 삼성 웹사이트에 등록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 중 정식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오늘의 IT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도 끝났네요. 주말까지 하루 힘내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